네, 10월 19일 증권통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오늘 장은 옥석 혼요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옥과 돌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장 이런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호재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부양 액션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대감이 일게 했던 거는 바로 3분기 GDP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 7%를 밑돈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계속해서 G2의 경기 지표 그리고 실적과 환율,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 주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폭이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2030선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0.01% 소폭의 상승권. 하지만 보신다면 오늘 짧은 음봉 캔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중의 고점이 2036포인트까지 나왔는데요. 30선을 지지받는 수준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오전 한 10시 구간에 장중 고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감 종가까지 끝까지 좀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밋밋한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수급 보신다면 외국인 쪽에서 오늘 샀습니다. 622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매도 출발 나왔지만 오전 9시 반 구간에 매수로 방향을 들면서 4회 연속의 사자 포지션이 유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로 11시 반 구간에 전환이 됐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투신권에서도 매도가 나왔지만 대부분 오늘 기관의 매도는 연기금 쪽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262억 원이 기록이 됐고요. 개인 쪽에서는 약하지만 같이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430억 원대 매물 출회됐습니다. 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수급 주체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운송장비와 음식료 업종입니다. 반면에 오늘 연기금 주도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유통과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은 상승했던 업종 의료정밀 업종이었습니다. 한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의료정밀 업종의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쌍방울이 속해 있는 섬유의복 업종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보험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1% 넘는 강세권, 전기가스와 금융순으로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어떤 쪽 좀 부진했을까요? 업종별 흐름 보신다면은 종일목재 업종이 좀 빠졌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1% 넘게 조정받는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음식료품 업종, 철강 그리고 유통업종도 0.5% 내외의 하락세가 진행됐습니다. 네, 특징주는 오늘 실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이제 실적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가 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 상당히 좀 민감도가 높은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경기 민감주가 돼가 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증거통을 보면서 종목들 시세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샘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장마가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바로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건설자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섬이 6.7% 조정받으면서 24만 원권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반면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에 실적했습니다. 상당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0.5%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도 장중에 오늘 신고가를 냈다는 점 상당히 특징적인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심도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오늘 전망이 나오면서 3.6% 강세권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밑에 있는 종목들 보신다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징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종 대표 종목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크게 좀 기대감이 없다라는 점 지금 오늘의 좀 시세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권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1% 넘게 조정받았고요. SK하이닉스는 0.9% 밀리면서 35,000원권에서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오늘 52주 신고가 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까요? 좀 묶어봤는데요. 특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보험주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보험주 쪽에서 꾸준하게 실적 개선 기대감도 받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이슈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종목들 시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보험업 중 정부에서 보험업 강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면 오늘 신고가 낸 두 종목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볼 수가 있겠고요. 동부화재가 6만 5천 원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기차 대표적인 종목 오늘 증권사에서도 상당한 호평이 나왔던 LG화학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냈는데요. 오늘 종가 29만 원 선을 지지하면서 마감이 나왔지만 장중에는 30만 원 선까지도 노크가 됐습니다. 29,800원까지 장중에는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다시 지금 외국인 쪽에 기관 쪽에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별적인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 가운데서는 난선 알루미늄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이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밋밋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680선의 하루 종일 좀 지지력을 테스트받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종가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684선에서 오늘 마감이 나왔고요. 0.38% 2포인트 이상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좀 긴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음봉이 나온 모습 체크가 되실 거고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좀 밋밋한 흐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일단 한 10시 구간에 오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한 2시 넘어가기 직전에 장중 저점은 형성한 이후에 조금 더 장중 저점에서는 끌어올리면서 684선에서 오늘장 마감지였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110억 원의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난 금요일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55억 원 물량 출회됐고요. 개인 쪽에서는 샀습니다. 280억 원의 사자 우위였습니다. 네, 동반 매도했던 섹터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오늘 기관 쪽에서 같이 팔았던 쪽이 IT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같이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업종별 등락 흐름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하락했던 업종은 출판 매체 업종입니다. 3% 넘는 조정이었고요. 음식료, 담배, 종이 목재,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순으로 1% 내외의 하락세가 기록됐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오늘 고점을 만들면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셀트리온이 강했다면 오늘 로엔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좀 반등을 보이다가 오늘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시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 같이 점검하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으면서 오늘 마감이 나왔습니다. 77,6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의 흐름 보신다면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죠. 사흘 연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15만 주, 기관 쪽에서도 11만 주 넘게 사들이면서 수급 주체들의 좀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 약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지금 강앱 종목 보시자면 로엔이 좀 밀렸습니다. 3% 넘게 조정받으면서 73,400원권 마감 나왔고요. 오늘 강했던 쪽이 코미팜이었습니다. 26,450원권. GS 홈쇼핑과 이오테크닉스도 소폭의 상승권에서 마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랭크될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상위 20개 내에 있는 종목들을 추려본 결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중국 쪽에서 투자 유치를 한 기업들을 좀 대거 이루고 있었고요.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연속성 있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제주 반도체와 미국과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 주말에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그대로 좀 상한가 가져가는 모습 종가에서도 지켜냈고요. 넥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오디오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우는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사업 그리고 네오이녹스 엠모크스는
사후 면세점 사업을 또 중국에서 진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는 쪽이 광림과 쌍방울, 처음엔시와 데코엔시는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쪽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아용품 브랜드 업체와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1.68% 강세권에서 마감 나왔습니다. 네, 선물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지수 보시겠습니다. 선물 12월물 248.25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 247포인트 선에서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는 다소 올라오지만 시세를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권 0.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 일단 개인 쪽에서는 약하게 매도 잡힙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900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의 지금 매수를 오전에는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90계약 이상의 매도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